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요긴한 비타민 D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준비했어요. 비타민 D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특히나 다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비타민 D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온 전국 방방곡곡에 뭐 약국이나 또 쇼핑몰이나 뭐 병원에도 전부 다 방이 붙어 있잖아요. 비타민 D 부족증, 전 국민의 90%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건강에 관심이 있거나 뭐 병원에서 무슨 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비타민 D를 섭취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영상에서는 비타민 D를 별로 강조하지를 않았었는데요. 저는 좀 반대적인 입장이거든요. 정말 병원에서 봐서 비타민 D가 부족해가지고 그 비타민 D를 섭취를 했더니 여러 가지 증상이 좋아졌다. 이렇게 하면은 그분은 제대로 쓰신 게 맞아요. 하지만 비타민 D가 부족한지 아닌지를 이게 혈중 농도라고 해가지고요. 피검사를 통해서 알거든요. 그런데 그 피검사로 혈중 농도를 따져가지고 그것으로 부족한지 아닌지를 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 아닐 수 있거든요. 아닐 수 있거든요. 비타민 D의 효능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보거든요. 보통 여러분들 다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첫째로 뼈의 건강이잖아요. 이제 칼슘이 필요 없이 뼈에서 많이 녹아 나오는 것을 비타민 D를 쓰면 이제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골다공증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다. 어린 아이들한테도 성장에 많이 도움이 된다. 너무 햇빛을 안 보고 그래서 피부에서 비타민 D를 생성하지 못하면 뼈가 약해진다. 이런 거 알고 있죠. 두 번째는 면역력. 비타민 D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연구 결과는 다 맞아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면역력. 그래서 아토피가 있거나 너무 잦은 감기에 걸리고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무기력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비타민 D를 투여하면 효과를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외에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수면? 그래서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비타민 D를 권하거든요. 불면증이 있으면 또 불면증뿐만이 아니고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부수적인 증상이 우울증이 있어요. 잠을 잘 못 잤는데 기분이 좋다? 뭐 이렇게 정신적인 면역력이 높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충분한 잠을 자야지 정신 건강도 지킬 수 있는데요. 불면증 이것은 우울증하고 이렇게 거의 닮아 있죠. 둘 다. 그래서 불면증 치료제가 어떤 면에서는 우울증 치료제고요. 우울증 치료제가 또 수면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죠. 이 세 가지 효능이 분명히 맞기는 한데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비타민 D 과잉증이에요. 과잉증. 여러분, 우리 몸에 어떤 영양 성분이 부족했을 때랑 그것이 과잉이 됐을 때랑 증상이 거의 같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비타민 D가 많아도요, 지금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비타민 D의 효능 있잖아요. 그러면 비타민 D의 효능 반대로 비타민 D를 어떤 사람에게 쓰는가? 아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뼈가 약하고 뭐 수면이나 우울증, 수면장애나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쓴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반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많아도요, 너무 과잉이 되어도 잠을 잘 못 자고 뼈가 오히려 더 약해지고 면역력이 더 떨어지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비타민 D는요, 우리 몸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비타민 D는 피부에서 만들거든요. 만들기 때문에 내 몸에서 어느 만큼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지금 측량하는 방법이 따로 없어요. 혈중 농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비타민 D는 간에 저장이 돼요. 간에 어느 만큼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혈중 농도로 알 수 있는지는 지금 불명확해요. 그런데 먹어서 저장이 되는 비타민 D를 어마어마한 용량의 주사를 그냥 무턱대고 정기적으로 계속 맞는 거, 그 다음에 뭐 2000 단위 이상, 5000 단위씩 되는 그런 캡슐로 되어 있는 비타민 D를
휴약기도 없이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하루에 한 알씩 이렇게 끝도 없이 먹는 것. 또 여러분도 모르게 비타민 D를 먹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칼슘제 안에도 비타민 D가 들어가 있고 마그네슘 안에도 분명히 마그네슘 영양제인데 비타민 D가 들어있고요. 오메가3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심지어는 어떤 회사 제품은 비타민 C인데도요, 그 안에 비타민 D를 넣어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그것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계산할 수도 없는 비타민 D를 먹고 계시거나 그런 데다가 병원 가서 주사까지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연구 결과를 최근에 제가 살펴보니까요, 혈중 농도가 30 정도 되는 것이 정상일 수 있다고 하네요. 30 이하인 것도 정상일 수 있대요. 이것을 60 이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60 이상 혈중 농도가 될 때까지 그분에게 비타민 D를 투여하는 것이 그 체질상 오히려 거꾸로 비타민 D 과잉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비타민 D를 제가 한 25년 전에 제가 약사 초년생 시절에 처음 비타민을 공부했을 때는요, 비타민 D를 외부에서 공급해 줘야 된다라는 내용이랑 정반대로 비타민 D의 어떤 과잉증, 독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그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비타민 D 보충제라는 것이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10년 이상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순간에 이게 전환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그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비타민 D 과잉증의 어떤 독성에 대해서는 흔적도 없이 이야기가 사라져 있고 그냥 앞다투어서 그게 어떤 상업성을 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는데 비타민 D를 2000단위 이상씩 지금까지 먹어 오신 분이라면 중간에 꼭 몇 달은 쉬세요. 얼만큼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확실히 휴약기는 필요하고요. 웬만하면 주사 맞지 말고 먹는 걸로 드세요. 왜냐하면 주사는 우리 몸에 어떤 장벽이 없어요. 그냥 바로 근육이나 혈관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먹는 것은요, 희한하게 우리가 몸에 필요 없는 어떤 영양소나 물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그거를 덜 흡수해요. 흡수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빈혈 치료제, 철분제를 먹었는데요. 한 사람은 빈혈이 있고 한 사람은 빈혈이 없어요. 그러면 빈혈이 있는 사람한테 철분 흡수율이 훨씬 더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왜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면 참 신기한 작용이 있는데 갑자기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당겨요. 여러분 그런 비슷한 경험 해보셨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거 무슨 뜻이겠어요? 그게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그런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이 들어왔을 때 훨씬 더 쫙쫙 빨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로 맞아서 건강을 증진시킨다 이런 것보다는 항상 건강을 더 증진시키는 방법으로는 먹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주사는 응급할 때, 급할 때 있잖아요. 입으로 감당이 안 되거나 아예 입으로 음식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그런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쓰는 방책이죠. 그냥 내가 매달마다 정기적으로 영양제 주사를 맞아서 그게 나를 평균 이상으로 더 건강하게 한다, 그런 공식은 성립하지를 않아요. 하여튼 가장 건강한 방법은 이렇게 입으로 먹는 것, 이것을 전문 용어로 경구투여라고 하는데요. 그 방법이 제일 안전하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비타민 D가 과잉증일 때랑 부족증일 때랑 그 증상이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있잖아요. 비타민 D를 딱 먹어서 내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다라고 하면 그 효과를 본 시점에서 조금 쉬어보고요. 쉬었을 때 또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이걸 과잉증 없이 필요한 용량을 정확하게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병원에서 피 검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보조적인 검사 방법, 내가 제대로 이 비타민 D를 먹고 있는 것인지 검사하는 방법이죠. 그것만이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비타민 D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먹으니까 더 몸이 나빠지는 것인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여러분 자신의 몸에 대해서는요, 어떤 의사나 어떤 검사 기계보다도 자신이 가장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거 다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 건강을 지키기가 좋아요. 예를 들면 철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철분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빈혈이 있으면 철분이 부족하잖아요. 빈혈 증상의 대표적인 것이 어지러움증이고,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프고,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혈색이 이제 안 좋잖아요. 혈색이 없고, 얼굴이 좀 창백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빈혈의 제일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철분이 과잉이 되어도, 우리 몸에 철분이 과잉이 되어도 그 증상이 똑같거든요. 참 그런 거는 신비한 비밀인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비타민 D 섭취에서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제 제품에는 비타민 D를 제가 그렇게 많이 넣어 놓지를 않았어요. 저는 비타민 C를 아주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제 제품 비타민 C에는 비타민 C만 단독으로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뭐 오메가3 이런 거에도 저는 비타민 D를 따로 넣어 놓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다른 거에 섞여서 고용량을 먹다 보면 내가 얼만큼 먹었는지를 놓치기 쉽기 때문에 유일하게 제가 마그네슘 제품 중에는 비타민 D를 좀 넣어 놓은 것도 있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지금 먹고 계신 영양제에 비타민 D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또 지금까지 내가 비타민 D를 얼만큼 어느 기간 정도 먹었는지, 주사를 맞았는지 좀 체크해 보시고 반드시 휴약기를 두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용의 주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